안녕하세요. 깍시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미국 주식 이야기, 그리고 최근에 이 코스피의 흐름, 최근에 코스피가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2600선을 넘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. 우상향해서 움직이고 있고요. 반면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스닥보다 오히려 코스피가 더 아웃퍼폼해서 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의 주제, 미국 주식을 사지 말라라고 정해봤는데요. 본인이 이 기업을 믿고 이 기업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기업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당연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, 저는 이 큰 관점에서 지금 앞으로의 약간의 1년 후의 미래를 조금 예측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, 미국 주식보다는 코스피가 여전히 지금은 더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뒷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의 주제, 미국 주식은 굳이 돈이 이렇게 좀 남아 도는 게 아니라면 미국 주식보다는 오히려 코스피나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국 쪽의 주식을 좀 추천을 하고요. 아무튼 오늘의 주제, 미국 주식은 굳이 사지 말자.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앞서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장주 대 가치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앞장에서 이야기해보면서 뒷장에서 세부적으로 또 이야기를 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,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. 우선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성장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성장주라 함은 지금 당장에 큰 돈을 좀 벌지 못하더라도 약간의 미래에 많은 돈을 벌어줄 이익이, 그러니까 약간 몇 배씩 이 멀티플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주식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대략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애플, 페이스북, 마이크로소프트, 그리고 추가적으로 넷플릭스, 이런 기업들을 자 꼽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IT 쪽이나 글로벌 미국 이 나스닥에 대거 포진된 이런 글로벌 공룡 기업들, IT 쪽이나 이 바이오 쪽으로 대표적으로 이 포진되어 있고, 대표적으로 이 나스닥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반면 가치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다우 지수에 좀 편입이 많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가치주라 하면 앞으로 이익이 몇 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여겨지진 않지만, 이 따박따박 그냥 월급쟁이처럼 매년 손실을 보지 않고 이 따박따박 일정 수준의 돈을 벌어다 주고 매년 배당도 잘 주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성장주는 전통적으로 약간 저성장, 그러니까 이 저금리 시대에 약간 매력적이고, 이 저금리 시대에 좀 더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, 가치주는 이 금리가 오르는 경향이나 약간 고금리 때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좀 변하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뒷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. 아무튼 가치주에 포션된 기업을 예를 들자면 버크셔 해서웨이, JP모건, 존슨앤존스, 뱅크 오브 아메리카, 대부분 은행이 포진되어 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전통적인 이 산업주들도 좀 이런 가치주에 좀 포션이 많이 차지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런 성장주와 가치주, 이 표는 제가 참고로 가치주와 성장주의 이런 상대관계를 들고 온 것인데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면,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에는 이 가치가 성장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거나,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가치주들의 모멘텀이 성장주보다 훨씬 잘 나가는 모멘텀을 보이게 되는구나. 그리고 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이런 성장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는구나. 그리고 사실상 14년부터 이 꼭지점부터 지속적으로 이 성장주가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이런 모멘텀을 보이고 있죠. 그러면서 동시에 애플, IT 이런 공룡 기업들, 애플, 아마존, 구글, 그리고 넷플릭스, 이런 글로벌 IT 대형주들이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.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가치주, 성장주 대비해서 이 성장주의 이 상당한 모멘텀이 거의 10년 동안 이런 성장주의 강세로 이루어졌다. 근데 최근의 모멘텀을 좀 보게 되면 약간의 이런 그의 흐름을 좀 단박에 깨버리는 약간의 이상 징후라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
이 가치주가 거의 2개월 동안 상당한 이 상대 강도가 상당하게 이렇게 반등해줘 오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 2개월의 흐름을 보면 이 가치가 성장 대비 더 아웃퍼폼했다. 그래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치주의 이런 강세, 이런 가치주의 강세는 코스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매번 이 성장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IT 기업, 글로벌 IT 기업. 그러니까 나스닥에 이렇게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런 가치주는 사실상 그 우리나라 이 코스피, 이런 수출에 민감한 이런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바꾸는, 이렇게 그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이런 모멘텀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매번 나스닥 대형 IT 기업의 그동안은 이런 장세였다가 최근에는 약간 2개월부터 가치주가 성장주를 지금 이런 식으로 매우 강하게 지금 앞지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멘텀이 앞으로 더 진행이 될지가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. 반대로 다시 성장주가 더 아웃퍼하는 국면으로 갈지,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당장 이런 국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 이야기를 좀 뒷장에서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.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가치주가 성장주를 앞질러서 움직인다면, 하지만 반대로 지금껏 그래왔던 만큼 다시 성장주의 강세로 이어질 것인가, 이게 좀 뭣도 아닐 수 있지만 이 지수,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를 결정하고 이 나스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아웃퍼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뒷장에서 더 이야기를 좀 해보면, 아무튼 가치주가 더 잘 나가려면 이 금리가 일단 올라야 한다는 사실,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. 그래서 사실상 그래프 먼저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, 결국 가치주가 상승하는 국면, 상승하는 국면, 상승하는 국면, 상승, 그리고 최근의 상승 흐름, 역시나 이 금리가 이 상승하던 국면, 약간의 그 고금리를 유지하던 국면,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가 오르는 국면, 그리고 역시나 금리가 오르는 국면, 역시나 금리가 오르는 국면,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뭐 6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 가치주의 이 상대 강도 또한 상당히 이렇게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걸 좀 볼 수 있겠죠. 아, 금리가 올라가면 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아웃퍼폼을 하는구나,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. 그럼 뭐 성장주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치주 대비해서 덜 오른다는 것이니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없으면 좋겠고요. 아무튼 그래서 최근 이런 시중금리의 이런 그 반짝 상승이 가치주의 이런 전환을 불러왔다.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이런 가치주로의 변화 모멘텀이 일어나는 걸까?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금리가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상당 부분 가치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. 그렇게 된다면,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IT 글로벌 공룡 기업들, 뭐 구글, 애플, 뭐 넷플릭스, 뭐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뭐 가치주, 뭐 은행주나 산업주, 그리고 정유주 이런 애들보다 훨씬 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전제는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면 이런 흐름이 상당 부분 펼쳐질 수가 있고요. 물론 근데 시중금리가 이 상당 부분 이렇게 오르는 것도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, 당분간 이 백신 소식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호전되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 시중금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 상승 압박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. 뭐 추후에 더 올라가게 되면 뭐 연준에서 뭐 판단하겠죠. 야, 금리 너무 올렸더니 이거 안 되겠다. 뭐 일드 캡이라도 해버리겠다. 뭐 이런 이야기도 추후에 들을 수 있지만, 이거는 약간 그 좀 더 기다려야 될 미래. 그러니까 빠르면 뭐 21년도 가능하다 보지만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건 아닐 것 같고요. 최소한 제가 보기에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뭐 0.9면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1% 정도 선까지는 도달해야지 뭐 연준이 뭐 이 금리 상단을 막아버리는 이런 일드캡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, 이런 금리의 흐름을 보게 되면
지금은 가치주를 살 때구나. 아니, 성장주를 살 때구나. 이런 걸 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. 그래서 뭐 이런 가치주의 모멘텀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코스피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수출주가 코스피를 먹여 살리더라.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가치주가 잘 나가야지 수출도 잘 되고 코스피도 잘 나가더라.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약간의 우리나라 스스로 먹고 살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. 내수 경기보다는 이 수출 경기가 이 코스피를 좌우하듯이 우리나라는 이 세계 경제의 흐름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경기 순환에 민감한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,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중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,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,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는 상당히 경기 침체 구간으로서 오히려 코스피에는 약간 더 불리한 구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우리 코스피 밸류는 떨어진다.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되고요. 그리고 최근 두 달간의 상승 움직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반짝 상승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냐. 이 코스피 그리고 나스닥보다 이 코스피에 상당한 아웃퍼폼을 불러왔다. 뭐 최근에 뉴스에서 연일 빵빵 때리고 있죠. 뭐 반도체, 자동차 위주로 수출이 상당히 호조세를 띠고 있다. 뭐 수출 호조세 이야기는 사실상 뭐 제가 4개월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요. 뭐 5월달부터 6월달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가 바닥은 찍은 것 같다. 이야기를 제가 언급한 적도 있고 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많이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아무튼 뭐 금리가 오르는 조건이 결국 성립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. 경기가 상당한 이 강한 회복을 펼쳐줘야 한다. 그리고 물가도 올라야 한다는 거. 그래서 경기가 결국 좋아야지 수출주 중심의 코스피 지수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간다.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게 지금 당장 불안한 요소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이 과거 전고점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. 아무튼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 오히려 미국 주식보다 이 코스피 아웃퍼폼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이미 두 달 동안에 이런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면 이 금리가 오르는 국면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오히려 한국 주식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, 이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앞으로 적각씨가 생각하기 앞으로 경기가 더 회복이 되고, 그러니까 여태껏 뭐 돈은 시중에 많이 풀렸는데 이 반대로 백신이 개발되면서 불확실성한 요소는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면 이 무한한 풀린 돈이 경기 곳곳에 스며들게 되고, 이는 분명히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이 물가의 민감한 기업들의 주가, 그러니까 이른바 이 가치주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뭐 가치주, 성장주, 뭐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뭐 성장주로 하면 약간 뭐 유튜브를 해당할 수도 있고요. 유튜브가 약간의 멤버십에 이런 개인들의 약간 돈을 뭐 정액으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약간 광고 수수료를 받는 이런 기업이 나름 이래 성장주 국면에 좀 치중된다 볼 수 있고, 가치주는 말 그대로 뭐 은행이나 산업주, 약간 공장 성격의 이런 애들을 뽑게 되는데, 이런 애들은 뭐 일개의 상품을 하나 만들게 되고 그 기업이 자연스럽게 물가가 치솟으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수혜를 받는 업종, 그러니까 이런 가치주의 이런 앞으로의 경기 회복세가 빠르면 빨라질수록 이런 성장주보다 가치주의 이 돈의 모멘텀, 그러니까 이런 강세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. 아무튼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미국 주식, 미국의 나스닥, 한국의 코스피, 뭐 최근 코로나 이후에 뭐 환율이 1290원이었대. 만약에 바닥에서 나스닥을 샀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의 주식을 샀다. 그런데 사실상 뭐 환율이 뭐 1200 지금 10원 정도, 아니다, 1110원 정도 되죠. 1110원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실상 이런 환율 방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 코스피보다 올라도 더 올라야지 이 수익률이 더 많이 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사실상 뭐 지표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환율 방어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10%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, 환율로만 10%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 방어가 전혀 되진 않았고,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움직일 보면 한국의 코스피가 나스닥보다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무조건 미국 기업이 한국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
그런 잘못된 이 맹신. 그러니까 뭐 2010년도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시기는 미국 기업이 상당히 잘 나갔고 그 나스닥 위주로 미국 주식이 잘 나가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한국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이런 맹신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, 사실상 RF의 역사를 보시면 이 파란색 빗금치중 구간처럼 나스닥이 이렇게 행보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요.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코스피보다 오히려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더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2010년대에 들어서는 나스닥만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행보 구간을 크게 보이기도 했습니다. 물론 이런 전제 앞에서는 당연히 이 원달러, 그러니까 환율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요. 결국 이 자국 화폐의 강세, 이런 그 달러 약세의 힘이 결국 코스피를 끌어올리고, 달러 약세 힘 속에 코스피 끌어올리고, 또 달러 약세 힘 속에 코스피를 끌어올리고, 지금 이미 또 달러 약세 힘이 진행되고 있고 코스피는 급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제가 적각시가 사실상 뭐 코로나 정점이었던 3월, 4월 뭐 주구장창 코스피, 중국 주식의 비중을 상당히 늘리고 조정이 되면 꾸준히 매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유도 이런 전제가 깔린 베이스에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, 전체적인 이 거시경제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뭐 우리 멤버십에서는 뭐 꾸준히 이야기도 했지만 당분간 뭐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아무튼 뭐 제가 준비한 깍시 영상은 여기고, 그 상당 부분 앞으로 최소 뭐 얼마의 기간,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 기간, 그리고 기대되는 21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, 이 최근의 상황의 흐름을 보면 나스닥보다는 지금의 코스피가 앞으로 당분간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여전히 좀 생각이 들고,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오늘 제가 깍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도 뭐 충분히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람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